현재 RWA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격을 갖춘 적격 투자자, 쉽게 말해 심사를 통과한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미국이 한 해 갚는 빚의 이자만 약 9,7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4조 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대신 해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금융 흐름의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압축해 전하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일관된 흐름으로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루킹 채널에 올라온 블록체인 통일 관련 지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방과의 동맹을 중시하며 협의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아래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의 권력을 잡은 후 중국은 이 질서에 불복하며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광양회, 유소자기로 대표되는 덩샤오핑의 대외 정책 중 도광양회에 방점을 찍고 성장하던 중국이 이제는 유소자기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실력을 기르자에서 강대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서 성취하자로 전환한 셈입니다. 이후 시진핑은 중국몽을 주창하며 전랑 외교를 통해 G2의 존재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미국의 주도권 아래 있으면서도 차츰 중국을 지렛대 삼아 그 질서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현 미국을 1극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인 페트로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트로달러란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 달러로 결제한다는 약속, 그러니까 달러를 세계 경제에 묶어둔 보이지 않는 닷과 같습니다. 이 닻이 흔들린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달라진 미국의 중동 안보 전략, 지구온난화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있죠. 그러나 G2로 성장한 중국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 시도한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주었고 세계를 전과 다른 다극 세계로 재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극 세계 관련 이야기는 영상 말미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예전에 강력했던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전방위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석유라는 낡은 닻이 흔들리자 미국은 전혀 새로운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이 한 해 갚는 이자만 약 9,700억 달러, 2025년엔 사상 처음으로 그 액수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로 치면 약 4조 원이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 막대한 빚 부담을 덜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했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코인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에 관한 법입니다. 핵심 조항은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1대1로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발행사들은 미국 국채를 자동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라 빚을 사줄 손님이 전 세계에서 줄을 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디지털 결제 도로망에 달러 전용 톨게이트를 세운 셈이죠. 어느 길로 달리든 통행료는 달러로 내고 그 통행료는 결국 미국 국채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컬럼비아대 경제 리뷰지 등에서는 이 법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로 연장하는 장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 금융 흐름을 염려하는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파생되는 미국의 금융 변화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다소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 경제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또렷이 보이실 것입니다. 본론을 읽기 전에 새롭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코인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께 낯설 수 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상식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 한 곳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분산 저장하는 공공 디지털 장부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사슬처럼 연결된 블록 형태로 저장돼 한번 기록되면 사실상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코인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이자 보상 수단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해 블록을 검증하고 보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코인을 지급하죠. 쉽게 말해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실어나르는 도로망이라면 코인은 그 도로 위를 달리며 생태계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NFT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디지털 그림 한 장이 수십, 수백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됐죠. NFT,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디지털 세상의 유일한 원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내 주머니에 있든 여러분 주머니에 있든 가치가 같아서 서로 바꿀 수 있죠. 대체 가능한 자산입니다. 반면 유명 화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그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똑같이 바꿀 수 없습니다. NFT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나 게임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 일련번호를 붙여 이건 진짜 원본이야 라고 증명해주는 거죠. 다만 NFT의 가치는 이게 얼마나 희귀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가 같은 주관적 인지도와 희소성에 따라 춤을 춥니다. 그런데 최근 자산가와 금융 대기업들이 NFT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거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RWA입니다. RWA는 말 그대로 실물자산 토큰화를 뜻합니다. NFT가 가상세계의 자산을 다룬다면 RWA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세계의 진짜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기술입니다. 빌딩 같은 부동산, 금, 예술품, 심지어 미국 국채나 기업 채권까지 말이죠. 빌딩을 어떻게 블록체인에 넣지 싶으실 텐데 쪼개기 투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면 이걸 블록체인 기술로 10,000원짜리 토큰 100만 개로 쪼갭니다. 투자자들은 자기가 가진 토큰만큼 빌딩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매달 나오는 월세 수익을 토큰으로 배당받는 식이죠. NFT의 가치가 인기와 희소성의 출렁이었다면 RWA의 가치는 자산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월세, 이자, 실물 금 시세 같은 객관적인 현실 가치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FT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자산의 원본을 증명하는 기술이고 RWA는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진짜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과거의 코인 시장이 가상의 가치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현실의 진짜 자산과 결합하면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RWA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국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현재 RWA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만든 토크나 국채펀드 BUIDL은 약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차입과 레버리지 거래의 담보로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글로벌 거래소 OKEX가 블랙록, 스탠다드 차다드와 손잡고 이 BUIDL 토큰을 거래 담보로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 대형은행이 이런 토큰 담보 구조의 보관을 맡은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격을 갖춘 적격 투자자, 쉽게 말해 심사를 통과한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들어오는 열린 광장이 아니라 입장 자격을 심사하는 회원제 클럽인 셈이죠. 이 흐름이 확대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망을 깔고 그 위에서 미국 국채와 실물 자산이 토큰으로 거래되고 그 시장의 문은 미국 금융사가 심사해서 열어주는 구조. 글로벌 금융이 회원제 디지털 달러 경제권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재 흐름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방향성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은 어떨까요? 이 미국 주도의 결제자산 시스템에 100%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의 흐름 전체가 남의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스템 바깥에 선다면 글로벌 금융클럽에서 고립되고 맙니다. 들어가도 문제, 안 들어가도 문제인 딜레마. 그것이 앞으로 한국이 마주할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다극 세계와 연결해 한국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카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극 세계란 국제 질서에서 힘이 한 나라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국가, 지역으로 분산되는 체제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죠. 미국의 외교적 반화로 각자 도생의 상황이 강제로 펼쳐지다 보니 중국, 인도, 브라질처럼 인구와 자원을 가진 나라를 빼면 대부분의 나라가 그 변화에 대처하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국방,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산업을 지렛대 삼아 수출 수입을 다변화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 외교 교류를 활발히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블록체인 금융과 연계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통일 코인을 만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정치권은 블록체인을 도박이나 사기의 영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당시 폰지 사기에 악용된 코인의 피해가 워낙 컸으니 그런 경계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의 가능성까지 싸잡아 과소평가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코인의 거품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하고 악용은 막되 기술은 키우는 법과 제도를 먼저 마련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한국은 새로운 금융질서를 이끄는 선도국가의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 통일코인의 자세한 내용은 정치루킹 채널의 지난 영상 통일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두 번째 영상 크립토커런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장 실현 가능한 완성된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하나의 구상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기차 요금을 10통일코인으로 정해 거리의 코인의 가치를 고정하고 북한을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로 통일코인을 지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통행료로 코인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코인이 되겠죠. 처음엔 화물만 통과시키고 신뢰가 쌓이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객도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들께 이 구상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허락하겠냐,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냐,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중국이 동의하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과거 선조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 온 생명을 바쳐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갑자기 맞이한 해방 이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이념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매몰되어 자주 통일의 꿈을 짓밟고 한반도를 분단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무용론, 그 논의도 중요하지만 통일 전후를 준비하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물론 통일코인이란 단어가 누군가에겐 터무니없게, 누군가에겐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달러가 파운드를 제칠 거라고 믿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판이 바뀌는 시기에는 설계도를 먼저 그린 나라가 다음 판의 규칙을 씁니다.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설계도를 몇 년을 내다보고 그렸듯이 한국도 우리만의 설계도를 지금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구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